네,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인적 실수 방지 기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자의 생리적 및 심리적 적응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작업 환경 요인은 자극이 되어 생체의 외부 혹은 내부 수용기로부터 감각계를 등용해서 정보 전달기에 도달되고, 그래서 통합기관인 뇌, 중추신경의 전송, 뇌에서는 조절계인 대뇌의 중추신경 호르몬 조절계, 내분비 및 자율신경이 전달되고 조절계로부터 나온 전달 물질은 효과기형으로 전송된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출제는 마찬가지로 인간공학 개론 김홍재 박사님 지으셨습니다. 정보출판사 2000년도 자료되겠습니다. 그 작업에 관련된 동작은 작업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상이한데 대뇌는 각종 노동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 판단해서 각각 한목적 동작을 수행시키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작업 의지나 감시나 조작, 점검, 관리, 물리화학적 노동 환경 요인에 영향을 주고 근육 노동 등 모든 행동은 중추신경계와 감각계의 작용에 이루어지고요. 정신 노동은 인지, 사고, 판단, 동작 등의 중추신경 활동 기반인데 육체 노동과는 달리 근육을 사용하는 비율은 극히 적으며 고작해야 기계 기구의 조작, 필기 등 손가락을 사용하는 정도로 에너지 소비량은 작다. 긴장 시는 정서적 변화 정도는 가볍지만 전체적 긴장의 고양, 맥박이 증가된다. 이렇게 되고요. 최근에 직장에서는 기술혁신의 진보 및 발전에 심리적 부담이 되고 이런 부담은 작업자의 심리적 적응 형성되기까지 비교적 장기간 필요하고요. 적어도 3개월 혹은 그 이상의 경과에 비로소 평상적 노동 가능하다. 어떤 일이 바뀌었을 때 또는 이 어떤 뭐 정근이라든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약 3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평상적 노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심리적 스트레스가 강렬하고 지속적이면 자율신경 평형의 균형이 착란이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수면장애, 위장장애, 혈압 이상 등 이러한 이상은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산란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어떤 그 평형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산란이 된다는 거죠. 안 좋다는 얘기죠. 생체는 과로 상태로부터 칠주 상태까지 도달 가능하고요. 동기의 현저한 저하와 수용도의 저하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 직장에서 개인전의 심리적 부담의 형태의 분류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시간의 날짜 정도, 시간이나 날짜 정도의 단위로 지속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계나 컴퓨터가 도입된 높은 정도의 경우는 주간, 월간 혹은 연 단위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계의 가동이 매끄럽게 문제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심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신체적 부담도 생겨요. 심리와 신체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심리적 부담이 되면 결국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심리적 요인에 대한 생체 반응은 적응 현상으로서 방어 반응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것이 강한 경우에는 의식 수전, 방어 활동, 내장 반응 등까지 이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작업자는 자학 증상을 많이 호소하고 정서 불안정으로 전이되고요. 타각적으로는 뇌내 피질 활동 수준이 저하되고 근력, 청력, 시력이 저하됩니다. 땀의 분비 등의 생리학적 지방 기능의 부조화 증을 넘어선 상태이며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작업 환경 정비를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생리적 및 심리적 적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